돈돈의 금요일의 스승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부장님 진짜 이제는 좀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어제는 사실 좀 질문할 맛이 났어요. 저희가 왜냐면 어제 시장을 딱 보고는 이제 뭔가 매크로보다는 실적에 민감도가 훨씬 더 커진 것 같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뚜렷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그 질문이 무색해졌습니다. 파월의 발언 그리고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는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 있던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깨졌어요. 지수랑 그리고 개별 종목도 그렇고 어제랑 오늘의 분위기가 지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제가 시기상조였나요? 아니면 오늘 뭔가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움직였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꼽자면은 하나는 국채금리고 하나는 실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이제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에 그 시장이 연동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실적, 특히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의 실적이 시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좀 시장에 이거 봐라 이런 어떤 그 반응을 좀 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일단 뭐 국채금리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제 녹여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은 이 블랙아웃을 앞두고 그 파월의 연준 의장의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확인 사살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건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수위 얘기를 할 것이냐에 시장에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뭐 블러드 연준 총재가 발언하는 거는 시장에서 별로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해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뭐 제가 듣기에도 이 정도면은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발언을 했다. 그만큼 이제 연준이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든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이허진 과장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장중에 국채금리가 확 올라버렸어요. 10년물이 2.95를 넘어섰죠.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하락을 촉발시키는 그런 그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요한 요인 국채금리와 실적. 그러니까 실적 쪽으로 잠깐 기우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제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국채금리를 좀 흔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주식시장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시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겠느냐. 다만 이제 항상 지금 뭐 최근 몇 달 동안의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그 이벤트 돌발 발언 아니면 이제 어떤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증시나 조금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이 덜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 그러니까 일단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 한 100 정도로 치자면은 저는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50 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이제 시장을 흔들어 놓는 발언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어제 시장을 흔든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이게 연준의 스탠스가 생각보다 더 강하구나라고 느낀 것은 뭐 당장 5월달에 50bp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이제 6번의 지금 이제 FOMC가 있는데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의 뉘앙스를 곰곰이 따져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는 50bp 인상을 하겠구나.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렇죠. 블러드 총재가 항상 그렇게 지금 몇 번을 강조한 것처럼 75bp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한데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연준이 어느 때보다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75bp를 만약에 올렸다. 물론 시장이 또 그거 갖다가 어느 순간에 소화하겠지만은 그러니까 50bp를 올린 것과 75bp를 올린 것은 시장의 반응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뭐냐 이런 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연준이 택하는 것들은 50bp를 뭐 이제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까지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의 최근 발언들을 곰곰이 뜯어 보면은, 그러니까 뭐 블러 총재는 빼놓고 나머지 총재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연말 기준금리 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산을 해보면은 한 50bp를 한 두세 번 올리겠구나라는 이런 해답이 나와요.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결국은 그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반응을 한 거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도 한번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장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그 미국 증시보다 오히려 우리 증시가 조금 잘 버텨요. 네. 그러니까 선방을 해요, 계속해서.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과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이벤트에도 우리 시장이 잘 버틸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의 반응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만약에 우리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뭐 조정을 또 받더라도 뭐 크게 막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조정들은 조금 이제는 거기서는 벗어나지 않았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사실 흐름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진짜 맷집이 세졌나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4일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그렇죠. 상태고, 외국인 매도도 조금은 이제 줄어든 상태라서 어제도 뭐 다른 대표님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어제 파월 의장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뜯어 보면은 어제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이제 대담을 했던 진행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공급을 물론 파월 의장이 공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네. 그 수요를 줄여서 지수를 그렇게 하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고용도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충격 자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럼 흔히 말하는 70 아까 물론 50bp에 대한 5, 6, 7월 3개월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혹시나 네. 실제로 나왔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 건지.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선반영된 어떤 그 반영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일단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찾겠죠. 항상 시장은 뭔가 이벤트가 있고 이제 이런 그 요인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이 과연 시장이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선에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반응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뭐 5월에 50bp 인상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이제 이현영 과장도 했고 저도 얘기했지만은, 그렇다면 이게 연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그 50bp 인상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만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 파월 의장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좀 과감하게 좀 이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경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담보로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미국도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가 약간 뭐랄까요, 지금 이제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연착륙, 아니면 경착륙, 아니면 진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침체. 근데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뭐 경착륙이나 침체로 가는 거는 그건 뭐 같이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그거는 굉장히 경계할 겁니다. 연준의 입장도. 그래서 지금 연준이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뭐 만약에 이제
금리를 좀 과감하게 올렸을 때 이제 한번 5월 때 올렸어요. 올리면은 이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때 이제 경제의 어떤 그런 회복 속도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5월 달에 뭐 50bp 올리고 나서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속도의 재조정 방향의 재조정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런 앞에서 이효정 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뭐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네. 저는 그래서 일단 5월 그 FOMC가 끝나고 나서 조금 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5월 FOMC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재정립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간에 뭔가 이제 이게 예.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야말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월 FOMC 이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오늘 시장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미래를 예측해서 뭐 이방의 경우의 수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큰 의미가 있나. 결국에는 지금 다 괜찮다 이제 저점 잡았다 했는데 지수의 낙폭을 보면 미끄럼틀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월 의장의 센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의 좋은 실적이라든지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결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잘 쓰는 말인데 예측보단 대응이다. 이게 굉장히 그 주시장에선 저는 굉장히 제가 그 뭐 과거부터도 진짜 시장 갖다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항상 예측이 정말 정확하게 맞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대응이 훨씬 더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주요했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이런 시장의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되새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벤트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대응에 조금 유용할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뭐 금융주, 항공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것 같아요. 실적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사실 이제 항공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결국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가 지금 이제 봉착해 있는 상황이 이게 진짜 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침체냐. 근데 이제 이런 뭐 침체라든가 경착륙의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러면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이제 고용. 결국 이제 고용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고용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뭐 오히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임금을 높이는데 오히려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뭐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 시장은 어쨌든 간에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회복이 좀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리오프닝이죠 결국은. 이게 리오프닝의 속도라든가 이런 강도가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 풀렸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제 이게 뭔가 좀 살아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경착륙이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렇다면은 시장의 측면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런 것과 좀 관련 있는 업종들,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항공주들이 미국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뭐 미국은 이미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휴가 시즌에 뭐 비행기표 못 구한대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는 뭐 다 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다 풀고 다 이런 거 다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동안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감이 안 가는데 여행을 못 가고 이게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억눌려 있던 그 욕구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항상 집에 있는 걸 즐기시나요? 저는 뭐 집에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막 약간 좀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 뭐 이렇게 막 자연에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캠핑도 안 좋아하거든요, 전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 그 항공 뭐 예약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많으신데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게 항공주들이 저는 항공주들이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유가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항공주들이 먼저 올랐고 우리나라는 좀 사실 덜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웃바운드도 중요하지만 인바운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와야 돼요 많이. 그리고 이 항공편이 아직까지 증설이 지금 이제 돼가는 과정이지 사실 과거에 취항했던 노선들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 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들에서 가장 좀 중요한 국가들이 중국,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쪽은 안 풀렸어요. 그죠. 예, 그 자가격리 이런 게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조금 아무래도 이제 시세에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대한항공 주가를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대한항공은 그렇게 뭐 타격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그동안 뭐 여객이 조금 부진했지만은 네. 화물로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화물에 대한 실적은 지금 사상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이 악재 국면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여행 항공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주는 올해 내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약간 그 안에서 업종별로 좀 세분화가 되고 약간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항공주 얘기를 하셨지만 리오프닝도 얘기하셨고 자꾸 저는 화장품 얘기를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화장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마스크를 벗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이게 재무적으로 개선이 크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뭐 중국 쪽이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나야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그럼 화장품 내에서도 아예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화장품 안에서도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중소형단은 괜찮지 않나요? 내수 소비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호진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소비가 뭐 제일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지금 사실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좀 이 하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정부에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코로나19를 지금 일단 막는 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그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이제 뭔가 중국 정부에 대대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하하고 또 이제 부양책 풀고 경기 부양책 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지금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사실 화장품 업종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러니까 좀 이런 실적이 어떤 호전으로 연결되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단 마스크 벗는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반영이 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약간 대형주들과 중소형주의 어떤 스탠스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좀 수반이 되는 국면이 나타나야지만이 일단 사실 지금 화장품하고 조금 괴를 달리하는 게 주가가 굉장히 먼저 움직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게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보다는 뭐 미국이라든가 또 이제 남미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금 니즈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지금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여러분들 최근에 뭐 클래시스라든가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루트로닉이라든가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과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게 결국 화장품이 아직까지 실적이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리오프닝 업종 내 산업 내에서 순서가 좀 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금 좀 반영이 되는 쪽이 예를 들면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 이제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먼저 즉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냥 가잖아요. 바로 뭐 방문을 하고 매출이 나타나고 이럴 수가 있고 뭐 패션이라든가 의류 같은 경우도 또 상대적으로 먼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반응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이어질지 여부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리오프닝 섹터가 참 많아가지고 그렇죠. 좀 기준점이 애매했는데 그렇죠. 중국 수요를 기점으로 딱 나누니까 선순위와 후순위 좀 갈릴 수 있겠네요. 좋은 지표네요. 부장님. 확실히 전문가분들의 결이 다 대부분 확실히 비슷한 거 어제도 백화점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잘하시네.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선배님을? 잘하신다고? 아니에요, 또 이게 결국은 참 저도 지금 연휴 과장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은 가끔 놀랄 때가 있는 게 네. 이제 저희 스튜디오 돈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 방송들을 보면은 내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네.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 진짜 심리라서. 조금만 있다 보면은 네. 의외로 시장을 보는 시각은 단순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많이 진짜로. 이게 아마 주식 경력이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네. 우승팀 처음에 이제 어디가 그런 걸 뽑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시각이 거의 똑같아요. 올해는 누구가 우승 후보다. 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시각이 갈렸던 섹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조선에 대해서 좀 시각이 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오늘 또 건설주 발표도 있잖아요. 실적이 있고 건설주는 잠깐 이제 쉬고 조선 먼저.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조선? 이게 사실 어제는 조금 그게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좀 있었죠. 카타르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카타르 주가가 좀 이제 흔들렸는데 네. 이제 이 조선 같은 업종, 조선 업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수주 업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주와 실적의 괴리예요. 이게 항상 이제 수주는 먼저 받는 거고 그렇죠. 실적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런 수주 업종들은 이 주가가 움직일 때 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느냐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수주를 많이 받아서 금액으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이제 실적을 보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좀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는 것이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게 호재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업종에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이 선박에 대한 수도 중요하지만 플랜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고 하면은 이런 플랜트에 대한 니즈들이 강해지고 수요들이 강해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은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수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다만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는 철강 같은 거는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조선 상대로는 늦게 움직이죠. 철강은 지금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주가들이 좀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들도 많이 들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가볍죠. 가벼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은 못하겠다, 나는 철강을 사겠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은 그게 좀 먹히는 장이죠.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무겁죠. 뭐랄까 무겁고 네. 물론 안정적이에요. 이게 크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트폴리오에 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단기간에 시세를 내려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이제 길게 보는 관점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이런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클리컬 업종 안에서 최근에 조선이랑 기자재 쪽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카타르 이슈 네. 나오니까 예. 꺾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조선이 가벼운 게 아닌데 또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꺾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어제 꺾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뭔가 좀 이제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업종이라든가 사이즈를 불문하고 시장을 길게 안 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건 저가 매수는 하는데 이거 지금 시세 안 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시세는 안 되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고 뭔가 이게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간에 시세가 좀 올랐는데 좀 차익 실현의 기회를 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되게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도 뭐 사실 섹터별로 나눠보면 되게 그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쵸. 뭐 인테리어 이런 그쵸, 부분까지 그쵸. 다 포함되니까.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대형 건설주 네. 우리 올해 초반에 되게 각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부 정책 모멘텀도 예. 있고 뭔가 이제는 갈 때 됐다 밸류에이션 측면도 있고 건설도 근데 조금 무겁게 봐야겠죠. 대형 사실 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소외가 돼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시각은 같은 맥락에서 어차피 이제 네. 계속해서 뭐 공급의 증가라든가 네. 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의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작이죠. 그야말로 이것들이 뭐 계속해서 뭐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뭐 구도 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어쨌든 공급을 늘린다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에서는 건설주는 분명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건설주를 중요한 것은 어느 타이밍에 사느냐. 지금 왜냐하면 이미 정책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종목들, 네. 뭐 예를 들면 GS건설 같은 거는 그렇죠. 주가가 고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에 조금 더 눈에 좀 눈길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은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앞으로 이제 나올 때마다 건설주들은 또 이제 그때 어떤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지금 안 나올 때 아무 얘기도 안 나올 때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건설 조선 쪽에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부담, 뭐 조선도 최근에 호판 가격 상승 비용 단에 나왔고 이제 건설도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그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네. 조선 쪽을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악재라는 악재는 전 다 나왔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도 뭐 2년 전 성과를 기준으로 지금 수주를 해달라 그렇죠. 이건데 사실 조선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입장에서 이제 따지겠죠. 사실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면서 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카타르 입장에서도 한번 미리 던진기겠죠. 맞아요. 그죠? 네. 나 여기 할 테니까 아니야 우린 여기야. 그러면 이 정도 맞추게 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조선 쪽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이고 호판 그렇죠. 가격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에너지 수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조선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쟤는 어디 가서 계속 조선업종 이제 봐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맞아요. 네. 지금 바닥은 찐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정말 저도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이건 협상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타협이 될 겁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그 지금 이어준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악재들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뭐 지금 여기서 아까도 제가 그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런 논리인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이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서 조선업종을 뭐 만약에 뭐 버린다든가 그런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금리 중요한 인상 거죠. 기조랑 별로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리고 뭐 테슬라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약간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또 코스모 신소재는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2차 전지는 앞서서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소재보다는 좀 장비 쪽으로 하는 그렇죠. 게 더 이제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재가 일단 잘 가고 소재가 사실 뭐 LNF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와 이슈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근데 이제 소재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작년에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회복을 하는 국면이고 물론 이제 정말 바닥에 잡으신 분들이야 뭐 해피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일 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테슬라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장기주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주들은 알게 모르게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 움직이다가 오는 부분이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소재주들은 먼저 움직였다가 빠졌다가 회복을 하는 국면이고 장비주들은 안 움직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국면이다.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 지금 테슬라의 실적에서 얘기해 주지만은 근데 이제 한면에서 지난주에 이제 또 하나 나왔던 이슈가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인데 2차전지 그 업종들에 대해서 약간 밸류에이션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과 어떤 그 괴리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은 약간 뭐랄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좀 비싸 보이는 건 맞아요. 소재. 결국 그렇죠. 일단 그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또 한 번 또 그런 얘기들이 불거질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뭐 2000년뿐만 아니라 사실 밸류에이션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은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게 성장주가 안고 가는 숙명입니다. 이거는 성장주들은 이 어느 순간이 되면 꼭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약간씩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예요. 약간 이런 분명히 그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뭐 2차전지라든가 이런 성장주 쪽에 대해서 좀 집중이 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약간 그 애널리스트들의 시각과 그냥 시장의 시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좋게 보는데 애널리스트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거 맞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용인이 되느냐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터져 버리느냐 결국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게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이거 비싸구나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그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비싸도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면 뚫고 가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 너무 높다, 부담스럽다면 그걸 구실로 맞아요. 너무 수제가 낙하하니까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뭐 비근한 얘가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지금 그런 거죠. 비근한 예예요, 그게 진짜로. 예.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정말 좀 꺼져버렸잖아요. 이게 뭐 아직까지 물론 그게 완전히 뭐 그 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딱 말씀하신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시장이 그거 너무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5년 치고 끌어다 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막 종목별 장세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막 제가 사료도 그때 여쭤봤었는데 사료 이제는 조금 보유자 영역이라 했는데 3일 더 갔어요 부장님. 물론 뭐 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오늘 조금 궁금했던 건 잠깐 아침에 이제 보니까는 남북 관련해서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뭐 평화. 물론 테마주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이 오늘처럼 뉴욕 증시 여파 받아서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면 늘 테마주가 가잖아요. 그거 맞죠. 남 굉장히 이건 쪽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세가 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지금 확실히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종목 장세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종목 장세가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종목 장세 내에서의 어떤 시장 좀 약간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좀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업종들 내에서의 순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또는 뭐 IT 쪽에 이제 반도체 같은 쪽의 어떤 순환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료, 비료, 뭐 이제 농업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테마주들인데,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미 대부분의 그런 업종이라든가 그 섹터들이 이제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주가까지 와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수급의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 오늘 만약에 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그런 쪽이 한번 부각이 확대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정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의 트레이딩 영역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별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왜 올랐는지 모를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업종 내에서가 되건 아니면 뭐 시장 내에서가 되건 간에 오랫동안 소외가 됐던 거래도 뭐 하루에 만주 2만 주 되는 주식 갑자기 뭐 70만 주 80만 주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대양봉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종목 장세다 보니까 그렇죠. 뭐가 좀 덜 올라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요 세 가지의 어떤 흐름이 지금 종목 장세를 이끄는 어떤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 장세 제대로 편승하는 거는 맨 첫 번째 경우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계속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스토리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뭐 테마성이 아니고 네. 지금 어떤 그 좀 얘기가 있고 실적이 되고 이런 쪽에서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가장 지금 종목 장세를 잘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최근의 개인과 과거의 개인은 다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르다. 지금의 예, 개인은 그죠. 사실 삼성전자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개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대입해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세인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런 종목 장세에 대해서 물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테마주 잘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업시킬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순환매를 이용하는 네. 이런 전략이 더 지금 시장에서는 더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지금 한일 사료에 들어갔다가. 네. 어제도 페베틀이 하나 나와가지고 사실 무근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NPC 그렇죠. 엄청 급등했다 지금 마이너스 지금 5%까지 지금 빠지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친환경 쪽을 지금 보는데 뭔가 우리가 그 지난주였잖아요. 지난주였죠. 브랜드 뉴는 없습니까? 뭐 그렇게 뭐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뭐 핵심은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오프닝 쪽에서 그러니까 의외로 리오프닝의 어떤 그 시세의 어떤 연속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단순히 어떤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를 앞으로 이제 경제가 좀 그야말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와줘야 살아나야 돼요. 계속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필요한 쿠션 정도. 쿠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오프닝 쪽에서의 어떤 이런 시세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하지만 소심해졌어. 우선순위 음식료랑 근데 패션 의류 쪽은 다 같지 않아요 이미? 패션 의류 쪽이 조금 신업종 종목들이 있죠. 최근에. 예. 상대적으로 그런 먼저 것들. 움직였고 네. 예, 상대적으로 좀 이제 신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백화점 같은 것들 네. 유통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있는데 음식료 쪽은 많이 갔는데 백화점은 그거보다는 좀 예, 음식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은 곡물가 상승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쪽으로. 네, 이게 가서. 사실 이게 어떤 그 가격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이런 그 재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 건 맞습니다. 백화점. 지금 이틀 연속으로 백화점 얘기 나왔어요. 백화점. 의류 하니까 또 골프 이쪽도 좀 많이 네, 골프 갔고. 이쪽도 네. 괜찮고 확실히 의류 쪽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보다 선배님이랑 친하잖아요. 좀 백화점 안에 뭐 좀 해보세요. 뭐 백화점 한두 개야? 뭐 현대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도 최근에 뷔페 가격 인상 네, 맞아. 인상했잖아요. 20%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호텔 뷔페 가시는 분들이 뭐 20만 원이었다고 뭐 22만 원이었다고 뭐 안 가겠어요? 아, 역시 서민이 아니야. 저는 맥주 가격 1,000원 올라면 안 먹거든요. 오른지도 모를 걸? 거기 가시는 분들. 킬라이트 1,000원짜리 한캔 먹고 말거든요. 아니, 저는 아닌데 거기 가시는 분들이 네. 뭐 대부분 법인카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2만 원 더 올랐다고 해서 뭐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 네. 신세계 그쪽도 좀 개화봤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마트 어제 얘기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1층에서 뭐 그거 뭐 한다는 얘기. 맞아요. 예. 그 그동안 이제 그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그 소비 업종을 먹여 살리는 게 명품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타겟이 이제 매스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네네네. 이게 어떤 이런 매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아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마 매달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호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면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뭐 이완님 같은 말씀하시지만 이제 저도 뷔페 가격의 상승에 굉장히 이런 거 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이 제가 부장님 말씀 듣는다고 못 봤는데 난리가 났네요. 어제가 아니죠. 수요일 날 동서 뭐 고영 이런 거 차트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걸로 막 수익을 내셨다. 완성차 얘기도 있고 정말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여러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음에
저희가 한번 오픈해가지고 뭐 이동근 부장님 하루 종일 데이트하기 뭐 이런 한번 추진해 볼게요. 그때 정말 다 풀 거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지금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아이고. 보내드려야 될 것 아이고. 같아요. 예, 아니, 부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